지사나 가치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앞서 말씀드렸던 계양을 김남준 그리고 연수갑 송영길 대표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첫 반응은요. 당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 앞에 개인적인 바람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라고 뭔가 좀 이렇게 언어에 있어서 큰 정치인의 기계가 느껴지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수갑 송영길 대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기 변호사님? 우선은 이번 그 전략공천의 첫 시작에 이제 그 인천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건데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분이 사실은 이제 송영길 전 그렇죠. 대표죠. 그래서 뭐 공천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남 얘기도 나왔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정청래 대표가 뭐 견제구 차원에서 공천을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계양으로 가지 못한 좀 아픔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연수라는 지역구 연수갑으로 가시게 된 거는 참 그래도 잘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보면서 이번에 느꼈던 감정은 참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연수갑에 딱 공천 발표가 나니까 박찬대 후보,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직전에 맞아요. 당의 아하. 지역위원장이니까 네. 뭐 그분을 비롯해서 또 박남춘 전 시장 이제 인천시장. 경쟁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또 황우여 전 의원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또 어르신과도 그러니까 모두와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인천 연수에 그 다시 오게 되신 거를 또 모두가 또 함께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정말 그 정치의 굴욕과 그 정치의 어떤 그 듬직함 이런 것들을 좀 송영길 전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좀 매우 잘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큰 정치인의 어떤 미덕이나 그런 게 낭만 이런 건 좀 있었다고는 보는데 이건 뭐 그냥 그 큰 틀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좀 막판에 밀린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막판에 밀렸다. 어디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방치하다가 송영길 대표의 어떤 공천지를 방치하다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실이 뭐 개입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하정우 받고 송영길 김남준 공천해준 이런 소설도 써봅니다. 저는. 소설이죠. 소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나마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미루려고 했던 걸까? 아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죠. 당 대표 선거 경쟁자 유력 경쟁자이기도 하고 8월에 플러스 정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소위 바터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광정식이 복잡했을 건데 네.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평택 얘기도 하겠지만 네. 이렇게 늦어지면 후보들이 힘듭니다. 먼저 또 선점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가 있는 후보들도 가야지. 있다 보니까 지금 네. 뭐 김남준, 남준, 킴도 다 멈춰 있었잖아요. 그랬죠. 테니스 치고 있었죠. 테니스 쳤어요? 예, 예, 좀 지역 좋은 거 중에. 했네요, 그래도. 예. 근데 저는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지금 전략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원래는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해버리면 그럼. 오히려 당원 주권주의에 더 부합하는 네, 그 네. 당 대표로서는 더 부담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전략 공천으로 질질 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전략 공천이라는 게 겉으로는 그냥 전략 공천을 발표하는 거지만 네. 이 물밑에서는 그쵸. 어마어마한 그럼. 그 물장구가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정우 수석이 이제 오늘 이제 뭐 사표가 재가가 된다라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정우 수석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인 조율들이 어른의 사정이 있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게 있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지연된 거 아닌가. 아. 뭐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또 원론적인 질문인데 왜 그럼 처음부터 전략 공천이라는 걸 딱 그냥 정해놨을까요? 그게 좋잖아요. 왜요?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략 공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전략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 입장에서는 머리는 아프고 골치는 아프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책임도 무한 책임이잖아요. 무한 그러면. 책임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우리 선거가 뭐 괜찮고 분위기 어떻게든 해서 본인의 그 자기 사람 내지는 네. 본인의 그런 재량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전략 공천을 선호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또 길게 끌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전략 공천이나 경선 중에서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질 줄도 몰랐을 거고 전략 공천을 하려면 좀 빠르고 기민하게 그 후보한테 좋게 결정을 하자고 전략 공천을 하는 거죠. 경선 질질 끌면서 서로 상처 엄청 입고 이러지 말자고 하는 건데 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좀 즐기셨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국은 어떻게 됐지? 갑자기 전략공천 얘기 아직 안 났죠. 아직 안 났죠? 지금 이제 뭐 안산 갑 지역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광산을 지역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광주.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전 의원도 하나의 이제 대상자로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리는 한정돼 있고 지망생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최대한 후유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야 좀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연수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여기도 쉽지 않다 뭐 얘기 있었잖아요. 거의 연수갑 지역이 이제 박찬대 의원이 삼선을 한 지역구인데 이제 인천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해서 뭐 그렇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럼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분이 가셔야 그래도 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되는 지역구기 때문에 저는 뭐 전략적으로 당에서 했던 그 고민의 결과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시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또 전국구 인물이시니까 저는 그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열심히 이번에 가서 하신다면은 저는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는 저는 그런 지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진 않지만 당연히 저력이 있으니까 있으신 분이니까. 연수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뒤에 어떤 스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총리로 가느냐, 당 대표 도전하느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인천 시민들이 약간 좀 여기 연수갑 시민들이 약간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뭘 그다음 서운해. 행보만 뭐 생각. 더 크게 되는 건데. 더 좋아할 수 있죠. 뭐 총리로 뼈를 다 가신다면. 묻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총리 될 것이냐, 당 대표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요즘 그 송영길 대표 보면서 좀 이제 신기하고 혹은 좀 의외의 면모를 자주 발견을 해요. 뭘요? 이를테면 일단 뭐 1년 전인가 몇 달 전에 그 털씨 개보드라고 미국의 이제 보수 정치인 책을 번역했어요. 되게 희한한 행동입니다. 그 민주당을 떠나며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개버드. 미국 민주당이 뭐가 문제였는지. 네. 사실 그 문제가요. 우리나라 민주당 문제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근데 그 점을 되게 신랄하게 지적한 책을 번역을 했어요. 굳이. 무슨 그냥 야생초 편지 뭐 이렇게 이런 거 번역해도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거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번역하는 되게 의외의 면모. 그거는 중도 보수 우클릭에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저 그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최근에는 그 찰리 커크의 책을 미국 갔다 오면서 빨간 책 그거. 그렇죠. 마가 관련해서. 근데 그 책도 사실 찰리 커크가 뭐 대단히 뭐 엄청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문화 전쟁, PC주의 문제를 지적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보려는 노력. 일단 뭐 열려 있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 없어요 민주당의 정치인 알았어요. 중에. 근데 되게 고마운 거야 나는. 연구하고 그러면서. 발전하시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중도 우클릭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손색이 없는 열려 있는 분이다라는 칭찬하는 칭찬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되게 의미부여를 아무도 안 했죠. 나 같은 애만 그런 거 보고 오 의외다. 약간 외면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런 면모들을 보일 때마다 저분이라면 당 대표나 총리 이런 걸 하시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행보에 굉장히 잘 맞겠다. 그 되게 표를 얻어올 수 있는 느낌이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뭐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는 평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아니 진짜 그러지 마. 외모 평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누가 평이 있었어. 그랬어? 어른이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할수 풍채가 없는데.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치. 되지. 나도 풍채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풍채가 엄청 아우. 키도 엄청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악플이 아니라 송영길 그러니까 대표를 칭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소도둑놈 같은. 뭔가 진짜 내가 우직한 느낌. 그럼. 듬직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은 노력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네. 전 이분이 뭐 사개 국어도 하고 또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손가락에 꼽히는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이 앞으로 전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 또 예정돼 있고 또 이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만드는 아주 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의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가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그러면? 하실 일이 많죠. 네. 뭐 한 사람은 한 명인데 뭐 환영 분신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외교부 장관?
고르면 되지 뭘 모르겠어요. 고르면 그러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정하긴 그렇지만 아하. 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영역이지. 그거 석현 씨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사권이잖아. 내가 어떻게 또 가시든. 불충을 저질렀군요. 지금 여러분의 대화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왜안 댓글 듣죠? 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외모 평가는 이석현은 손절해야겠다. 이석현 물병 던져라. 이석현은 사퇴하라. 난리도 아까도 아닙니다. 개버드 설명할 때 털씨 그게 그 사람 그래. 이름인데 털씨냐고. 이름이 나도 내 귀를 털씨 개버드거든.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이제 근데 누가 또 여기다 댓글에 털씨 뭐 저는 신씨잖아. 우리 김씨고. 근데 아니야. 털씨요? 무슨 소리 하나 있었어. 김어준 포비아가 있네 여기에. 개버드. 털씨 건들면 안 개버드. 된다고. 이름인 털씨 거예요. 개버드라는 어. 미국 정치인이고요. 민주당을 그리고 떠나며 쓰신 그 분이지. 소도둑이라는 표현은 제가 아니라 다른 그거 좀 어른이 좋게 써주세요. 원로가 그리고 하신 긍정적인 거고 표현이었다. 그 원로가 송 대표님을 되게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아, 칭찬이죠. 예. 그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직함도 있다. 그러면서 애정 어린 표현이었는데. 소도둑이라는 표현보다는 좋게. 아니 그게 웃기잖아. 근데 소도둑이라고 해서 딱 상상이 되는 이미지는 있잖아. 좋죠. 아, 좀 직관적이긴 한데. 그냥 우직하고. 예. 그리고 약간 아유, 조금 나는 송영길 대표 인터뷰를 최근에 했었는데 조금 힘을 조금 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쵸. 너무 거룩해. 맞아. 요즘 너무 힘이 조금 잔뜩 들어가 내려놓으시는 있어. 게. 네. 그래가지고 그치. 조금 그래서 농담치기가 약간 어렵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말하면 좀 웃어주시겠어요? 막 이랬었단 진짜.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정말 애정 어린 조언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우리 모두의 뭐 소도둑은 좀 아니었을 수 있어도. 아니 근데 좋은 얘기 많이 다. 아니 이렇게 털씨 개버드와 찰리 커크를 주목하는 그러니까. 평가 어딨냐? 그렇게 강직하게 생기셨지만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려고 아니, 열린 자세. 발전하는 정도가 자세. 아니라 그 책을 번역했다는 건 여기 관심이 많고 그쪽 방향성에 대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알려고 한다는 거는 조금 그 이상이야.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좋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 재보궐이 끝나면 저는 김부겸 후보 엄청 뜰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송영길 후보도 상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부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의 그렇게요? 좀 체질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돼요, 그래야 돼요. 체질 자체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천을 지나서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대구시장 후보 확정됐는데 추경호가 됐습니다. 윤 어게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가 결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와 맞붙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후보 같은 거는 여기서 무소속 출마 얘기 나왔었는데 접었고 이진숙 후보 대구에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출마 선언해서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경호의 본선에서의 결과. 아니 근데 저는 추경호 후보가 일단은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구도 이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의원이 따로 출마하는 그 가능성이 봉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얼추 정리가 됐다라는 그렇죠. 거는 또 긍정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후보자 자체가 이 윤석열 정권의 부총리를 지낸 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특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소당해 있는 이런 입장 속에서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거 정말 국민의힘 해도 해도 너무한다. 거기다 장동혁에 대한 심판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해볼 만한 아주 좋은 환경이 저는 조성은 됐다고 생각은 네. 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네. 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리한 걸 하나씩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가 대구에서도 이렇게 쭉 소식을 듣다 보면은 지금 대구 민심이 또 만만치 않다는 쉽지 거예요. 않대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이 마지막 결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결집이 뭐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집은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120m를 달리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전략 전술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중앙당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김부겸 후보의 개인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이제 대구시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번에 개소식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같은 걸 틀었어요. 개소식 얘기합니까? 개소식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은 좋지만 정말 전술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거 만만치 않다. 전 그 부분까지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소식이나 대구 거기의 문제는 이따가 좀 더 깊이 해보긴 하겠지만 그 개소식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사 축사 같은 거 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될까요? 나는 보수는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얼마나 그 불만이 많았으면은
윤석열까지 꼬아가지고 정권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게 민주당에서 용병 써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이 감정선과 보수가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달라요. 근데 개소식에 큰 막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아니. 관심 아니요? 많죠 지금. 그리고 거기서 뜨거우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거의 두세 번 최근에 2번 왔나요? 개소식 때도 그 전에도 한번 와서 뭐 배추도 옮기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대구 민심을 지금 다시 결집시키는 그러니까 엄청 자극하는 거지. 예.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가. 그리고 약간 지금 이제 추경 후보랑 1대1이 됐다는 건 이제 방정식이 단순화된 거고 국민의힘 심판이라는 어떤 선거의 성격은 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지금 같은 어떤 선거운동 방식 정청래 대표가 자꾸 좀 이제 손을 벌리려는 이렇게 손을 묻히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낄끼빠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김부겸 후보가 갑자기 거기서 밭을 갈다가 뜬 게 아니에요. 이번에 좀 달라요. 네.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소환돼서 터지는 거거든. 대통령이 이런 기조라면 이 사람이 어울리겠네라고 해서 간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대구 그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거지 그 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사실 이런 뭐 소위 정초 선거라는 뭔가 정당 어떤 구조가 크게 변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대구는 권영진 후보가 됐어요. 권영시장이 됐어요. 네네네. 구미시장 정도 한 번 됐던 거거든. 근데 그때랑 대구가 넘어가는 건 완전 질이 다른 변화입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이 아마 버틸 생각이 있었을 텐데 대구가 넘어가면 못 버틸 거예요. 재신임이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법사위 강경파들이 막 샤우팅할 때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할 대구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아 우리 대구 여론에서 이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대선 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민주당 내 역학에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김부겸이 있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념적 행보 상당히 제어될 거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되면 아까 전에 정청래 대표 살짝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 뭐 바로 잡는다까지는 아니고 뒤에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 대구의 그 김부겸 후보의 개소식에서 정청래 대표가 말을 좀 길게 했어요. 하면서 내가 오늘 온 거고 앞으로는 오지 않겠다. 아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하면 오겠지만 원치 않으면은 내가 뭐 오지 않을 거고 지원은 하되 그 당국에서 중앙당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또 큰 소리를 몇 번 DJ 얘기했습니다. 정부 때 문화 정책에 그거네. 그렇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씀을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럼요. 아까 전에 낄낄빠빠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한번 보태드립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 요즘 좀 붙는 이제 부산에서도 오늘 막 아까 0.2% 차이로 붙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대구소 이제 결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구 상황 알아봤고요. 여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허허허허.